제가 생각하는 모발이식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경로를 통해서 일단은 병원을 검색들을 하실 거예요. 후기를 본다든지, 원장님들 평판이라든지, 블로그 글, 유튜브, 틱톡, 인스타, 병원 홈페이지를 보실 수도 있고, 네이버 플레이스 정보를 보신다거나 해서, 나 이 원장님한테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 더, 주변 사람들의 그 지인 소개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병원이나 원장님에 대한 정보가 다 취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 그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혹은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하겠죠. 예약을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에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보통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문진표를 작성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문진표는 저 같은 경우에 작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약을 탈모 같은 거를 먹은 적은 없는지, 탈모를 언제부터 앓게 됐는지, 유전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 이제 탈모 약만 원하는지 아니면 모낭 주사를 원하는지, 탈모에 대해서 모발 이식까지 원하는지, 모발 이식이라면 절개나 비절개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문지표를 작성을 하게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전에 사진을 찍어서 이분들의 탈모 정도나 상태를 기록을 남겨놔요. 그게 다 되면 어, 상담실에 들어오게 되죠. 상담실에서 이제 앉아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M자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하시죠라고 첫 마디부터 나와요. 사진이 이미 찍혀져 있으니까 얼굴 딱 보고 인사하고 M자가 이 정도 되시면 이식을 하는 게 좋겠고 약을 지금 안 드시고 계시니까 이것도 사전 문진표에 나와 있으니까 약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 약을 드시고 이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수리 탈모는 조금 다르죠. 정수리 탈모의 경우에는 약을 먹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켜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모낭주사라든지 모낭 레이저라든지 이런 메조세라피를 한 다음에 이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저는 바로 이식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식을 정수리 같은 경우에 바로 하게 되는 경우는 약을 한 1, 2년 이상 드신 분들에 한해서 저는 바로 원한다고 해서 바로 그 정수리 쪽은 이식을 하진 않습니다. 워낙에 약 반응이 정수리는 좋기 때문에 정수리 약 반응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저는 바로 이식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생각을 바꿔서 약을 먹고 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후에 다시 오시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병 같은 것도 물어봐야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약을 먹고 있는 그리고 피가 묽어지는 약을 먹고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내가 원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끊지 않고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약들 추가적으로 와파린 계통의 약들은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식 채취가 그리고 이식을 하더라도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술력들 그다음에 현재 항암 치료 같은 걸 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문진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문진표 작성해 놓은 문진표 그리고 사진들 보면서 이렇게 띄워놓거든요. 여기다 사진을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이 정도 깊으니까 이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면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자를 이용을 해서 범위를 체크를 합니다. 범위를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킹을 하고 자를 이용해서 면적이 이 정도가 되니까 이식을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견적을 보는 방식은 뭐 모발이식 교과서라든지 다양한 책들에서 뭐 면적을 재는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원장님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들이 또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곱 센티미터당 한 70에서 80 정도가 좋다. 제곱 센티미터당 100은 돼야 그래도 풍성하다. 그리고 이게 또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에 의해서 약간씩 그
견적 모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앞부분을 조금 강화해서 심으시는 분들, 중간을 조금 강화해서 심으시는 분들, 이 뒤쪽으로 갈수록, 헤어라인 뒤쪽으로 후퇴할수록 조금 더 강화해서 심어야 된다. 많이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 그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서 결국에는 많이 심는 게 미덕이긴 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뒤통수 모발이 한정적이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어디를 커버를 쳤을 때 이분이 가장 덜 티가 날까라고 하는 부분, 그 배치에 대해서 모발이식 원장님들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로 재서 면적을 삼각형이나 사각형 혹은 평행 사변형 넓이를 재서 제곱센티미터당 얼마 정도의 밀도를 줬을 때 이분이 티가 덜 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병원을 A 병원을 가고 B 병원을 가고 C 병원을 갔는데 모수가 달라요 라고 하는 부분이 500모 한 1000모 이내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원장님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약간 타이트하게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것도 심어놓고 보면은 조금 잘 심어졌다, 그러니까 빼곡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고, 좀 성그른데 싶었는데 또 이식을 하고 6개월 10개월 경과를 보게 되면 또 자라 올라와서 크게 또 티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견적을 봤을 때의 내 느낌과 심어놓고 났을 때의 내 느낌과 그리고 이게 또 자라 올라왔을 때의 느낌이 다 달라서 참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제시되는 그 기준점은 있죠. 남자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빼곡하다라고 하는 느낌. 여성분한테는 이 정도를 했을 때 그래도 자연스럽게 너무 빼곡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밀도감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견적 모수가 제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경우가 좋은 게 뭐냐면, ABC가 한 3,000모, 3,500모를 얘기를 했는데 D 병원을 갔더니 6,000모.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겨 스케이트라든지 그 예술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최하점과 너무 최고점은 빼고 나머지의 평균을 낸 값을 이 선수의 점수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적어도 문제고 너무 많아도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3,000모에서 뭐 3,500, 3,800 이 정도 부분은 그냥 원장님이 그 밀도를 보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뭐 표준 편차라고 해야 될까요? 편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수가 제시가 되면 모수에 따라서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 저는 가격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보통은 가격 부분은 이제 디자인이 끝났으면 여기까지가 끝나고, 대형병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됐으면 이제 이 이후 부분은 상담 실장님하고 이야기하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이 수술 전 이제 준비 사항이라든지 그 가격적인 부분을 이관을 이제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제가 디자인하고 모수가 이 정도 나오니까 가격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저는 할인 별로 없거든요. 뭐 병원 정책에 따라서 조금 과하게 할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뭐 지금 기간 한정, 그다음에 뭐 월말 한정에 따라서 20% 30%까지 할인 해드립니다 그러는데, 저는 할인은 없는데 보통 홈쇼핑이나 그런 거 있죠. 딸랑딸랑딸랑 뭐 매진 임박입니다. 기간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압박을 주는 겁니다. 세일즈의 흔한 수법이라고 하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병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다. 뭐 할인을 해주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거 뭐 이런 가치 판단은 저는 못 하겠어요. 하지만 세일즈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측면이 되고, 가격이 어쨌든 정해지면은 날짜를 또 이제 잡게 되겠죠. 그 사이에 이제 원장님하고 절개를 할지 비절개를 할지 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절개 같은 경우에는 그 흉터가 싫어서 저는 때려 죽여도 이 흉터가 싫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무조건 비절개를 원해요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탈모 부위가 넓어 한 5,000모 이상 해야 되는데 비절개로는 이 5,000모가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개 혹은 혼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 플러스 비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젊은 분이고 뒤통수 머리통이 크고 넓고 충분히 비절개를 했을 때 5,000모가 나오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비절개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절개를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이분 뒤통수 후두부를 만져봤더니 너무 질기고 단단하고 이 절개했을 때 봉합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비절개로 돌려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부푼 마음을 먹고 나는 절개를 할 거야, 나는 비절개를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절개가 안 되거나 비절개가 안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법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다음 상황에 이제 상담 실장님하고 날짜 같은 거를 이제 좀 조율하겠죠. 원장님이 이때 좀 비어 있고 이때 시간이 되니까 이때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가격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고, 보통 예약금을 좀 걸고 한 5%나 10% 받는 데도 있고, 예약금 없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한 30만 원 정도 그냥 일괄적으로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고, 여러분도 또 아셔야 되는 게 AS 정책이나 이런 건 없는지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는 심고 나서 어느 정도 불만이 있을 때 몇백 모 이내까지는 AS를 해드리겠다 하는 병원도 있고, AS는 무조건 불만 있는 부분은 1,000모가 됐건 2,000모가 됐건 무조건 해드린다 하는 병원도 있고, 저희가 한 500모 정도까지는 1,000모까지는 AS로 커버를 쳐드리는데, 이 외에 모수 이상 되는 모수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하는 병원도 있고, AS 정책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갔을 때 물어봐야 되는 게, AS는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확답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대형 병원에 있었을 때 경험상 많은 분들이 100모에서 500모를 넘지는 않더라고요. 한 500모 안쪽에서 보통은 이루어지더라고. 이걸 500모를 넘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팍 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500모 정도를 AS 수준으로 제시를 했을 때 100모, 200모 정도 조금 채우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서 저는 500모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500모 정도까지는 AS를 해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여튼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정답도 아니고,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500모 정도면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500모 정도까지는 충분한 경우가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여튼 병원마다 AS 정책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디자인도 끝났고 모수도 끝났고 수술법 가격적인 거 끝났고 실장님하고 날짜 조율까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목욕제기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뜨악했던 경우가 뭐냐면 수술 날이 됐는데 뒤통수를 입안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수술 전까지 절대 머리를 깎으시면 안 돼요. 앞에는 좀 깎아도 솔직히 상관없는데 뒤통수는 깎으시게 되면 티가 나요. 무슨 티가 나냐? 절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절개 그 봉합한 티가 난다거나 비절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투블럭으로 깔끔하게 깎고 오시는 경우에는 대량 모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투블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모, 3,000모 정도를 내가 비절개를 하고 싶은데 머리가 짧으면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길면 이거를 붙임머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뒷머리를 들어서 테이핑을 해놓고 쫙 채취한 다음에 머리를 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최대한 기르시면 좋고, 그 다음에 흰머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날에 머리카락 뿌리 염색까지 해오셔야 이거를 제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흰머리가 있는 경우에는 채취도 어렵고 분리도 어렵고 이식도 어려워져요. 그 난이도가 곱절이 한 두세 배 이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염색을 하고 오시면 좋고, 그 다음 탈모약 같은 경우에는 다 말씀을 드리지만 탈모약은 그 전까지 꾸준하게 먹는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꾸준히 먹고 오고, 바르는 미녹시딜이나 먹는 미녹시딜은 중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가 묽어지는 약들은 뭐 아스피린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그 이상의 약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끊을지 말지를 결정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가 나서 그래. 피가 나서 그렇고,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는 꾸준하게 드신 다음에 미녹시딜은 수술 일주일 전쯤부터 중단을 하고 수술 끝나고 3주나 한 달 후부터 다시 복용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적인 부분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아니면은 수술을 해줄 원장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이걸 끊을지 말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약도 조절도 됐고 이제 뭐 염색도 잘 됐고 머리카락도 안 깎고 왔다. 그러면 이제 수술 당일이 되면 좀 편한 옷으로 입고 오셔야 돼. 이렇게 티셔츠로 벗기가 힘든 옷이면 벗을 때 쓸리잖아요. 이식한 부위가 쓸리거든요. 쓸리면 모낭이 또 탈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크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집업 같은 거 아니면 후드, 모자를 또 쓰는 경우도 있는데 후드가 있으면 이렇게 덮으면 되니까 대신에 약간 피가 묻을 수 있으니까 나 이거 버려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셔츠나 후드 집업이나 이런 거를 입고 오시면 좋고, 그 다음에 수면 마취 경우에는 저는 수면 마취를 아주 뭐 5시간, 6시간이면 한 20분 정도 재워드리거든요. 이제 채취 직전에 여기 아프니까 재워드리고, 이식 직전에 아프니까 재워드리고 해서 토탈 한 20분 정도 재워드리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량을 쓰더라도 휘청휘청 하세요. 어지럽고 하시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중교통 타고 오시고 병원에 오시면 다시 이제 확정 디자인을 하게 되죠. 상담을 합니다. 이제 수납을 하게 되고 확정 디자인하고 사진을 찍는데, 수납 관련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수술비는 카드가 한 번에 안 긁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에 아니면 은행에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이체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한도를 좀 늘려놓는다거나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고, 어쨌든 사진 찍고 그러니까 확정 디자인하고 사진 찍고 수납 완료하면은 이제 수술방에서 라인 같은 걸 또 잡죠. 항생제라든지 이제 수액 연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원장님하고 그 채취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채취를 할 건지, 비절개를 어느 부위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절개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디자인을 한다. 보통 엎드려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앉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엎드려서 합니다. 엎드려서 하게 되고 채취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채취된 걸 절개로 하게 되면 띠가 되고, 비절개로 하게 되면은 모낭 단위로 채취가 되는데, 이거를 분리사들이 분리를 일일이 하게 되고, 채취가 다 끝난 다음에 약간의 뭐 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돌아 누워서 이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뭐 이식 단계는 그냥 누워 있으면 거의 끝나 있어요. 누워 있으면 뭐 이식 단계는 채취가 힘들지, 뭐 이식 단계는 그냥 누워서 노래 들으면서 소곤소곤 속닥속닥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식이 다 끝나면 이제 그 이식모를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좀 깊게 박힌 모발도 있을 거고 얕게 박힌 모발도 있을 거고, 이거를 균일화하는 작업을 이식모 정리라고 하는데,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싹 한번 정리된 모발을 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보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식모가 겉으로 나와 있는 거는 1.5mm 정도, 2mm 정도밖에 길지 않기 때문에 겉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피딱지 느낌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그게 이제 이튿날 와서 샴푸를 한다거나 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자라 올라오게 되는데, 이식 당일은 솔직히 이제 비몽사몽이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식이 마무리되고 환복하고 이제 집에 가서 첫째 날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항생제라든지 그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생착 그 뭐지 분무기 같은 걸 주거든요. 이제 생리식염수로 생착을 위해서 칙칙이를 좀 뿌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후처치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보통 그 상담하고 디자인하고 뭐 수납하고 이식하는, 그 다음에 이식한 당일까지 모습인 것 같아요. 뭐 더 할 말도 많은데 이렇게 뭐 더 자세한 거는 다음에 한번 다루던지 하고, 어쨌든 쭉 이 과정을 거치고 보면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단순한 뭐 시술인 줄 알았더니 정말 수술 받았다. 왜냐면 하루가 다 가거든. 하루 종일이 거의 다 가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통수도 통증도 절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프고 비절개도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게 되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머릿속에 이만큼 많은 게 다 이야기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발 이식 단계 단계별로 제 또 영상들이 있으니까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들 또 해주시고, 보통 상담부터 이식까지의 당일 과정이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화 온다. 여기까지 할게요.